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김건희의 전시회 협찬 의혹, 결국은 검찰이 덮었다라고 보여지는 포인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시사인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김건희의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르코르비지의 전시회 대가성 협찬 의혹과 관련해서 불기소 이유서를 시사인이 단독 입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었죠. 자, 관련 소식으로 검찰의 그 김건희 면죄부가 확실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시사인,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이유, 배우자 처벌 못한다. 불기소 이유서 전체를 시사인이 단독으로 입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것.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를 통해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개최한 전시회들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 고발 조치가 됐죠. 김건희와 남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2020년 9월에 검찰에 냈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들어갔죠. 협찬한 기업들이 김건희의 남편인 윤석열 당시 검사나 그 동료들의 수사선상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수사 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검찰 간부인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전시회에 협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이었죠. 따라서 시사인이 지금 여기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라고 하는데, 무혐의 처분된 사안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르코르비지에 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코르비지에 전 불기소 이유서, 이것을 1월 5일에 이제 입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의 이 불기소 이유서 보게 되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전시회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 12월 6일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했던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비지에 전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불기소 이유서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김건희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처벌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 배우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뤘고요. 검찰은 공직자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불기소 결정서에 대해서도 함께 올려놨고요. 검찰은 윤 후보의 직무와 이 협찬 회사들의 협찬 행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윤 후보가 대전 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2월 21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 윤 후보는 르코르비지에 전 이 전시회가 열리기 닷새 전인 2016년 12월 1일 특검 수사팀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것이 직무상 받은 금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르코르비지에 전이 열리기 닷새 전에 수사팀장으로 지명됐는데, 이 닷새 전에 지명된 것이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명이 됐고, 이에 따라서 직무상 연결점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닷새 전에 임명이 됐는데도요. 자, 고발된 일부 협찬 회사들 내부 검토를 거쳐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협찬을 했고, 협찬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의 이행으로 전시회 입장권 등을 받으면서 협찬 행위와 윤 후보의 직무는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죠. 다만 회사들의 협찬 방식과 계약 과정, 정확한 협찬 금액 등에 대한 수사 결과는 불기소 이유서에 덧붙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취지에 따르면 검찰은 르코르비지에 전 이외의 김씨 전시회들 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의 무게를 싣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시사인에서 다루고 있죠.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 배우자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처벌할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검찰. 해당 내용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다라고 한다면요.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소로 이어져야 마땅한 범죄로 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왜 단순히 김건희에 대해서만 배우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불기소하고 끝내고 있는 걸까요? 면죄부 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 지휘로 겨우겨우 진행되는 해당 사건이 무려 1년 동안 질질 끌면서 내놓은 답이라고 하는 게 고작 김건희 처벌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하는 이유서,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처벌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1년 동안이나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으로 써버렸다는 이 검찰의 이와 같은 해명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과의 직무 연관
연관성에 대해서 뭐 그렇다 하기 어렵다, 직무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들이 절차에 따라 협찬을 했고 협찬 계약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기사를 보셨겠지만 정작 회사들의 협찬 방식과 계약 과정 그리고 협찬 금액 등에 대한 수사 결과는 불기소 이유서에 왜 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조사를 안 했거나 불기소 이유서에 적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아닐까요? 졸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전 시점에서 약 4년간 열렸던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는 총 4차례였습니다. 이 중에 협찬 건수 총합 고작 14건이었죠. 근데 김건희랑 결혼한 이후에 코바나 콘텐츠 이 전시회에는 무려 3배에서 5배 이상은 협찬사가 늘었던 점. 특히나 2016년 12월은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 수사팀으로 들어가서 수사팀장으로 윤석열이 사실상 복귀했죠. 그러니까 박근혜에 의해서 뭐 자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복귀를 하면서 향후 검찰의 요직을 꿰찰 미래가 보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당시에 대기업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윤석열의 이 부활 소식을 알렸죠. 결국 이 부활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당시 르 코르비제전 이 전시회는 협찬이 무려 23곳이나 몰렸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직무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검찰의 이유는요. 시사인에서 이 단독으로 방금 보셨던 이 입수했던 이 불기소 이유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가 공소시효 만료 임박이었다라는 것이었는데 도대체 공소시효 기점을 왜 전시회 종료 시점이 아니라 시작 시점으로 황당한 법리 해석을 했는지, 왜 공소시효가 5년인 청탁금지법으로만 판단을 했고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수수에 대한 내용은 배제되었던 것인지, 왜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를 단 한 차례 하지도 않고 서면조사 한 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는지, 결국에는 방금 보신 시사인의 단독 입수된 불기소 이유서를 보니까 더더욱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범죄 은닉에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정관 예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수사팀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논란을 빚었던 조주현 부장검사와 한문혁 검사가 속한 수사팀에서 진행된 사건이라는 점,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